네, 거시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로드가 되고 환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우리가 거시경제를 갖다가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저기 많아요. 저도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저도 이제 그걸 갖다가 스캔은 못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금 시세예요. 정확히 말하면 금 가격보다는 금 시세의 이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금 시세가 금이 오른다는 거는 보통 이게 경제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금을 사는 이유는 단 한 이유예요. 뭐 내가 금을 좋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금이 좋은 것보다는 큰 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거나 아니면 무슨 이런 환란이 폭동이 일어날 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을 뭘로 많이 바꾸냐? 금으로 많이 바꿔요. 왜냐면 금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가든지 그 나라 화폐하고 바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워낙 점세폐 안 바꿔져요. 의심을 겁나고 안 바꿔져요. 그리고 우리 국가 옛날 IMF 같은 이런 상황 되면 뭐 화폐가 거의 종이 쪼가리 같은 했기 때문에 안 바꿔져요. 그럼 달러 같은 거 있잖아요. 달러도 있는데 보통 이게 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고 큰 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하고 좀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로 이 세계 경제가 망했을 때 그 시나리오까지 감안하고 그 사람들은 이게 분산 투자를 해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네. 세계 어디든지 경제가 다 몰락을 해도 다 이게 부동산 있잖아요. 정쟁이 일어나면 그 땅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부동산도 그게 나중에 폭락을 하게 돼요. 큰 환랑 상태가 들어가면. 그러면 유일하게 어디든지 피난을 가고, 이게 세 가지의 그 충족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가치성이 보존이 돼요. 그리고 그 부피가 무게와 부피가 작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변질이 안 돼야 돼. 변질이 안 돼야 돼요. 가치성이 보존이 되고, 이게 쉽게 들고 다니고 움직이려면 그 부피와 무게가 작아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중간에 뭐 빵이나 이게 옥수수나 이런 식량 같은 건 더 좋잖아. 그럼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건 썩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무겁고. 그래서 이게 최고 맞는 게 딱 하나예요. 금이에요. 어떤 역사적으로 다 똑같아요. 어떤 나라가 망하기 일부 적전에는 두 가지 가격이 많이 올라요. 첫 번째 금가, 두 번째 가격이냐. 은도 오르긴 한데 그냥 은도 금으로 같이 그냥 할게요. 귀금속 해가지고 그냥 금으로 같이 포함을 시킬게요. 은도. 근데 은보다는 금이 더 효과적이에요. 은은 약간 부피가 크고 그 가치 대비. 그리고 은이 이게 좀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변질이 약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금을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그래서 식량 사재기가 먼저 일어나요. 뭐든 저거 할 때. 증조현상증이. 뭐 이렇게 왜 주식 투자하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데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기에 진짜 안 좋고 주식시장이 지금 3200포인트 가다가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잘 갈 수도 있어. 4500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굉장히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급등한 주식들은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뭐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뭐 예언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갑자기 급락한 주식이나 이게 급락을 한 경우에는 급등을 한 경우에는 급락을 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아니 박스권을 갖다 이렇게 가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좋은 증조 현상을 먼저 발견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환율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어요. 환율 시장이 먼저 이런 데서 요동치는 거로 먼저 여러분들이 직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시장이에요. 금시장은 떨어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기 그거는 중앙 저기 뭐냐 미 연방 준비 중앙은행에서 금 가격을 시장의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금 가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고요? 금값이 오르잖아요. 시장에다 금을 일시적으로 확 풀어버리면 돼요. 작전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달러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달러의 적은 누구냐? 달러의 적은 다들 해요. 달러의 적? 당연히 달러를 갖다가 유업하는 예전에는 뭐 엔화였죠. 엔화가 달러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엔화가 달러의 그 도전장을 내놨다가 그냥 이게 날려버렸죠. 근데 그때 그 미 연방 준비원에서 일본 경제를 날려버렸어요. 그럼 왜 일본 왜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있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일본이 뭐 군사적으로 뭐 미국 어떻게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위안화를 갖다가 이게 이제 압박을 하는 이유가 좀 그 이유가 하나예요. 그 두 번째 옛날에 유로화를 갖다가 예전에 엔화가 먼저 그 달러 기축통화를 갖다가 대처할 거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엔화를 갖다 날려버렸어 한번. 네, 그게 잃어버린 뭐 몇십 년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를 갖다가 이제 위협한 게 누구냐? 네, 유로화입니다. 그 유로화도 어떻게 했냐? 네, 미 연방 준비원이 로스차일드하면서 날려버렸어요. 다 화폐 그 통화량 이거를 갖다 정책을 여것저것으로 해서 여러 각도로 움직여서 다 날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달러 기축통화에 지금 도전장을 내는 게 누구냐? 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근데 위안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금 이게 군사적인 게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기축 통화를 달러가 잃어버린 순간 미국이 잃어버린 순간 미국 경제는 거의 공황 상태로 빠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달러 지금 이게 지하에 달러를 막 창고로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왜냐면 미 연방 준비원 로스차일드 가면서 그렇게 하게끔 모든 걸 갖다가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다 이게 돌려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금으로 이렇게 쟁여놓은 사람은 없어요. 금으로 쟁여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금을 갖다가 사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갖다가 이게 해버려요, 그냥 다. 그래서 금을 대량으로 매입을 못하게끔 이게 정책적으로 다 이게 밀실 경제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큰 소리 나서 100조 원어치 금을 사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 오래 못 살아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달러의 적은 뭐 위안화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달러의 적은 금입니다. 정확히 따져. 그래서 달러는 금의 가격을 갖다가 항상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미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찍어내고 그 뒤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세계의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정확한 모르는데 세계의 금을 최고 많이 보유한 게 미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벙커에 있는 금괴입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금값이 오를 것 같으면 일시에 그걸 갖다 확 풀어버려요. 그러면 금값이 당연히 시장에서는 주춤하거나 약간 떨어지죠. 그러면 일시에 싹 풀어버리면 금값이 싹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금씩 이제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씩 다시 사들여요. 예, 금값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게 저거 할 거예요. 그게 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그걸 갖다가 다 조작을 해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 같이 하고 있는데, 왜냐면 금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을 사고 달러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값은 달러 대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누구도 그러면 달러를 갖다 믿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황 상태에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 상태에 이제 보통 들어가게 돼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미국의 CIA도 기본적으로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쳐요. 근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여기까지는 왔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가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다 알만한 사람도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금이라는 게 원체 이게 휘소하기 때문에 이게 금이 경제의 그 화폐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경제가 예를 들어서 30년 전 경제 세계 규모와 지금의 경제 세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저기 금의 그것이 그 양으로는 그때도 안 됐지만 지금은 지금의 채굴한 금의 양으로는 그게 화폐의 가치성을 보존을 못해요. 그걸 갖다 역할을 못해요. 화폐의 가치를. 원천적으로 그것부터 우리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톡 까놓고 금 시세가 겁나게 요동을 치고 청정분지로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이게 세계 경제가 그때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금 시세가 오르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올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이제 국내 금 시세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국내 경제가 위험한 단계에 들어간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요즘 금이 다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세계 금 시세가 올라오면 세계 경제가 이상이 징조가 발생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했을 때. 왜? 화폐와 경제가 뭔가 전쟁이 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현상이 징조를 이걸 누가 아냐? 정보를 굉장히 큰 손들이 먼저 알게 돼요. 정보망 어마어마하게 깔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양반들은 이걸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동산, 실물 자산 중에서 최고 어디 가도 자기네들이 이걸 갖다가 생존하는데 이게 필요한 게 금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이아몬드, 사피아도 그거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딴 데 가서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시세가 많이 떨어져요. 보통 이런 다이아몬드, 사피아. 금이 어디 가든지 최고 그걸 인정받는 게 시대가 지나도 어느 지역에 가든 금이 그게 최고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면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럼 큰 손들이 몰래 그걸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금값이 갑자기 올라요. 그럼 요즘 막 금값이 이렇게 올랐던데, 그것도 일종의 징조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 이런 걸 하면 큰 손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큰 손들은 먼저 금이나 은 같은 어디든지 쉽게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금이나 은을 먼저 사들이기 시작해. 몰래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해. 그러면 금 시세가 막 급등을 하게 돼요. 이제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좀 약간 이게 세계 경제가 좀 약간 전체적으로 거시 경제가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뭔가 밑에서 실물 경제 여기 지하 경제 밑에서 뭔가 움직인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그거를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이래서 제가 금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자, 어떤 날 환율에 오고 금 시세는 똑같아요. 금은 뭐냐? 금하고 신용화폐, 종이돈. 요게 두 개의 요걸 갖다 우리가 읽어낼 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예전에 여러분들이 96년도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95, 6년도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모든 시황이. 그러면 앞으로 97년도에 이제 IMF 빵 터질 걸 여러분들이 알아. 그러면 이런 징조 현상 같은 게 다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징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약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마다 이게 많이 틀린데, 지금은 이제 세계의 모든 정부나 G20회 G 하면서 이게 회의를 하면 다 이런 공개적으로는 이런 얘기는 않지만 최고의 중요 화두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예전에는 세계 정상들이 이게 자주 모이는 일이 없었어요. 아주 가끔가다 이게 한 번씩 보죠. 요즘은 세계 정상들이 끄떡만 이렇게 모여서 하고 발표하고
예전에는 마치 10년에 한 번 세계 정상들이 모이고 아니면 뭐 저기 1대1로 막 어디에 정상끼리 막 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지금 세계에 뭔가 큰 지금 어마어마한 위협이 다가오는데 알아요. 뭐든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석학도뿐 아니라 세계 정상들도 이런 위협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지금 이제 이제 이런 징조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세계 정상들이 갑자기 회의를 막 자주 하잖아요. 뭔가 지금 세계적인 뭔가 위협적인 뭔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징조 현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챌 거예요. 자기 나라에게 세계가 안전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매일마다 화상 통화 요즘 그 얘기잖아요. 세계 정상들끼리 뭐 화상 통화도 하고 뭐 시대대로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계에 이제 이게 말이 되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이제 다 발견이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지금 막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나게 막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막 이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게 이거를 갖다가 그냥 긍정적으로만 이거를 봐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거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요런 보통 이걸 갖다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거 4,000까지 가고 잠시 말 뻥이네. 자, 이런 말이 왜 저거냐면 이런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케이스를 갖다가 알아낸 사람들이 다 그걸 갖다 막아내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현 경제가 우리가 3,200포인트 갔다고 다 하지만 우리가 거리를 돌아보세요. 요즘 가게 하는 분들 다 미쳐 죽는다고 하죠. 서비스업종 다 죽는다고 하죠. 뭐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서민하고 연결되는 서민들이 차리는 이런 가게부터 밑에부터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비익비 부익부 현상이 이제 더 많이 앞으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것들도 이제 이게 이런 세계 정상들이 이렇게 시대대로 이렇게 세계 회의를 연다는 거는 뭔가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세계의 경제가나 이런데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제 이런 걸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살 얼음판 위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살 얼음판을 조심조심 지나가서 강의 반대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너 살 얼음판 하면서 우리 죽을 거라면서 그 얘기 했잖아 하면서 너 뻥쟁이야 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 얼음판인지 아는 사람들이 어디가 덜 살 얼음판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저 강 건너편을 어떻게 건너야 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걸 다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3,200까지 갈 수도 있고 4,5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 얼음판에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우리가 좀 생존 포트폴리오도 약간 이걸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증조현상으로 금 시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금값을 못 오르기 위해서 세계 이게 정상들이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발벗고 지금 이 금값을 못 오르게 다 이거를 갖다 이게 통화량 조절과 여러 가지 이게 금 시장을 조절을 하면서 이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굉장히 이게 좀 살얼음판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3,200포인트 갔다가 어느 순간 가면 어떻게 될지 저도 그건 모릅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강 건너편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게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금시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좋냐요? 여러분들 일단 생존하고 연결되는 뭔가를 갖다가 이게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 게 그런데 이거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하여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금 시세를 봄으로써 이게 여러분들 징조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를 미리 한번 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